제가 벌써 대학 입시한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참 신기한 게 여러 채널들에 출연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정말 많은 얘기들 중에서 항상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수능과 수학 점수 많이 올렸던 이야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20년 전에 인천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고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갔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균형 선발제라고 해가지고 그 학교마다 내신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 수시로 보내려고 복싱이나 격투기를 취하면 전적 관리를 시켜줬어요. 애들을 성적을 시험 문제를 엄청 쉽게 내가지고 전교 1등 올백이고 하나 틀리거나 두 개 틀리거나 이런 2점짜리 3점짜리로 당락이 다 바뀌는, 그리고 교과서만 봐도 진짜 문제를 풀 수 있게 다 내놨어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대학교들에서 평가하는 그 내신 점수 평가 기준으로 보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신으로 전교 1등을 해도 인천에서 전교 1등은 수능으로는 이과로 치자면 한양대 공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성적이다, 수능으로 하면.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내신 전적 관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서울대도 가고 연구대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전적 관리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게 되는데 애들이 다들 거의 올백처럼 3년 내내 거의 올백 가까이 맞으면서 레이스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다거나 아니면은 한번 삐끗한 적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절대 그 갭을 메꿀 수가 없어요. 모든 애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상 다 받고 그리고 반장도 한 번씩 하고 점수도 거의 다 만점에 가까운데 어떤 애 한 명이 갑자기 중간부터 해서 이걸 다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수능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원하는 대학교가 내가 내신을 아무리 앞으로 관리를 잘해도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라든지 의대를 절대 갈 수 없는 성적이다. 그러면은 결국엔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모두가 안 된다고요. 야, 수능으로 절대 못 가. 네가 어떻게 수능으로 의대를 가냐. 심지어 담임 선생님도 네가 무슨 의대냐. 그냥 지금 내신에 잘 맞춰서 인서울에 있는 공대를 써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내신이 딱 그거였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한양대 공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세대 자연 계열 이런 쪽은 써볼 수 있는, 뭐 논술 막 면접 이런 거 잘하면은 어떻게 좀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뭐 실적 같은 것도 있겠죠. 애들이 수시로 빨리빨리 좋은 대학교 확정이 돼버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학교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또 짜증나는 게, 저처럼 수능을 보겠다라고 마음 먹은 애들은 일찌감치 수시가 결정된 애들이 나는 이제 수능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놓고 노는 거, 뭐 그때 되면 애들 막 머리도 염색하고 이미 다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현타가 많이 오죠. 그러니까 친구들도 선생님도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도 수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방해는 안 해야 되는데 정말 방해하는 분위기다. 그래도 꿋꿋하게 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사실 저는 선후배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1년 선배, 2년 선배 중에 전교 1등으로 졸업했던 형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근데 문제는 그분들은 당연히 내신으로 대학을 갔을 뿐더러 그 제 1년 선배는 수능 성적도 좋았는데 그분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전교 1등을 하던 사람, 그러니까 기초도 당연히 탄탄하고 말 그대로 커리어에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된다, 남들 놀 때 해야 성적이 오른다, 이런 그냥 언론적인 얘기 정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능을 봤는데 정말 반타작을 했습니다. 그냥 바로 재수를 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뭐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첫째이기도 하고 이제 뭐 입시라는 건 다 처음 겪어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또 당당하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고, 재수학원에 가자마자 첫날부터 그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다. 근데 1년 동안은 진짜 잘해서 100점 맞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선생님이 자기 말만 들으면은 진짜 할 수 있다 이러셔가지고 진짜 믿고 따랐습니다. 그 선생님이 알려준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못하는 이유는 기초가 없어서 그렇다. 문제집을 뭐 10권을 풀든 20권을 풀든 그건 다 응용 문제고, 결국에 이 문제의 핵심을 알려면 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결국 그 퍼즐 조각조각이 기초 내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결국 중1부터 고1까지 배우는 내용들인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원, 수투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후에 어떤 것들을 응용을 해도 다 실력이 어느 정도 이상 안 느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항상 같게 나오지 않고 약간 꼬아서 나오거나 다른 방식으로 조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조합될 때 큰 틀의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과 내용들을 악유처럼 붙여주는 것이 바로 기초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 내용을 잘 알아야 이게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져서 만든 문제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기초만 공부를 해서 8월 달까지 성적이 하나도 안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로 하나도 안 올랐고, 그때 저는 제일 힘들었던 건 전 스스로에 대해서 어쨌든 믿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기초를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많은 걸 내가 몰랐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시험 문제들을 보면서 매일 분석을 할 때마다 몰랐던 부분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되다가 결국 내 머릿속에서 지식이 완성될 때 성적이 오를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비싼 돈 주고 서울까지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매일 어머니께서 도시락도 싸주셨고 했는데 아예 안 오르니까 성적이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설득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요즘 학생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큰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단기간 계획으로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장기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때는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들을 해 나가면서 주변에서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감정적인 지지도 사실 엄청난 힘이 되고, 물론 제일 좋은 건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뭐 지금도 그 이후의 삶에서도 많이 느꼈지만 금수저와 흑수저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는 그때 조언을 해줄 사람들이 많다. 금수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른이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금수저다. 재산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런 경험, 뭐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레벨에 가고 싶은데 그 레벨에 가봤던 어른이 집에 있다. 그거 자체가 금수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다. 그런 사람 옆에서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 사춘기 이런 때 내가 자아가 만들어진데 그런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8월 달까지는 딱 공통수학만 그냥 달달 외웠어요.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까지 알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했고요. 그때도 그냥 막 푸는 게 아니고 어차피 살면서 시험 문제 절대량은 내 머릿속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통합이 안 됐던 건데,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 양보다는 좋은 문제, 가장 수능 스타일의 문제들, 뭐 몇 개는 수능과 모의고사들 문제들 모아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 요소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점짜리였구나. 이건 2점짜리였구나. 이런 식으로 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거의 100점 다 맞는 거죠. 날라다녔어요. 9, 10, 11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2달 반 동안은 그냥 집에서도 완전 내가 말하지 않았냐, 부모님께도 제가 분명히 기다려달라 말씀드렸죠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학원에서도 다 1등하고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거 봐도 막 5등하고 막 10등한 애들 계속 이랬어요. 그러다가 수능을 봐서 의대를 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거의 분 단위까지는 아니고 한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1년 내내 모든 계획을 다 철저하게 세웠어요. 전철 타고 다닐 때 같은 칸에만 맨날 타고요. 같은 자리에만 앉거나 서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왕복 2시간인데 그 가는 동안에도 계속 단어를 외운다거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저만의 시간 낭비하지 않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또 수학이 이제 올랐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수학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어 영역이랑 외국어 영역은 떨어질 텐데 그건 어떻게 챙겼냐? 다행히 저는 그 2개는 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대신 더 이제 갈고 닦았죠. 실수라는 부분을 완전 없애기 위해서. 그건 또 차차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 수능을 받고 어떻게 의대를 갔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혹시나 또 이런 주제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텐시 여러분의 이인조원장이었습니다.